이거 하나의 IT 강의실의 이거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주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1회부터 111회 중에 102회를 빼고는 매회 출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추주 함수를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추주 함수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요. 반드시 다른 함수와 같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드 함수라든가 라이트나 레프트 함수랑 같이 사용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샘플 문제에서도 111회에 A형에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기출 문제를 한번 해볼 거고요. 먼저 추주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if 함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추주 함수의 경우에는 함수명인 추주가 나오고요. 그리고 인덱스 넘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결과값을 반환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인덱스 넘이 맨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 인덱스 넘이 결과값이 1 또는 2 혹은 3, 4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인덱스 넘의 그 결과값이 1이라면 value 1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값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인덱스 넘이 결과값이 2라면 바로 뒤에 있는 value 1이 아니라 value 2 부분에 있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기출 문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문제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 현재 이 문제는 111회의 A형입니다. 첫 번째 판매처 부분에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1이면 CU라는 거를 입력을 하라는 거고요. 인덱스 넘, 추주를 통해서 인덱스 넘 부분이 2가 나오면은 GS25를, 그리고 추주 함수의 첫 번째 인수죠. 인덱스 넘이 만약에 3이라면 그때는 세븐일레븐을 4라면 미니스톱을 표시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추주 함수는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미드나 레프트, 라이트 함수랑 이렇게 조합돼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먼저 좀 살펴보면은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라는 거죠. 자, 코드 부분에서 이 부분인데요. 추주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B5셀에 입력되어 있는 TU 빼기 102가 되겠죠. 이 TU 빼기 102라는 것에 네 번째 글자에서부터 하나를 뽑으라는 거죠. 그래서 TU 하이픈 1이 네 번째 글자죠. 네 번째 글자에 한 글자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가 1이면 CU를 찍으라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TU 빼기 만약에 20이다. 그 2가 나온다면은 그 두 번째에 있는 GS25, 3이라면 하나, 둘, 세 번째에 있는 세븐일레븐을 찍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는 문제가 이 부분에 있죠. 자,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1이면 CU, 2이면 GS25, 3이면 세븐일레븐, 4이면 미니스톱으로 표시를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이 추주 함수하고 어쩌고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먼저 추주 함수와 미드 함수를 사용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미드 함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코드의 네 번째 글자, 코드가 있는 부분이 여기죠. 자, 텍스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입력을 하거나 실제 텍스트를 입력하라고 했는데 입력되어 있는 셀을 참조하기 위해서 B5셀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스타트 넘, 자, 미드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의 중간부터 몇 글자를 뽑으라는 함수인 거죠. 그래서 TU 빼기 102가 있는 B5셀에 네 번째 글자에서 시작해서 하나의 글자를 뽑으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는 것처럼 to 빼기 1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1이 나와 있죠. 채우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식을 입력을 하게 되면 네 번째 bf-219의 네 번째 글자는 2이기 때문에 2가 나왔고요. 3 나왔고 4 나왔고 1 나왔고 4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오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미드 함수를 추즈 함수로 감싸는 거죠. 선택해라. 무엇을? 첫 번째 인덱스 넘에 있는 값은 1, 2, 3, 4 중에 하나가 나올 건데 만약에 1이라는 게 나온다면 뭐를 써라? 문제에 CU를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자니까 쌍따옴표로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덱스 넘에 해당하는 이 미드 부분이 2가 나온다면은 거기에다가는 GS25를 써라. 만약에 3이 나온다면은 7-11을 써라. 만약에 4가 나온다면은 미니 스톱을 써라 라고 가로 닫아주고 엔터를 치게 되면 아까 여기 지금 네 번째 글자 1이기 때문에 CU가 나온 거고요. 채우겐들을 이렇게 끌었을 때 네 번째 글자가 219의 첫 글자인 2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GS25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쌍따옴표 수가 하는 게 불편하다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추즈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 함수 마법사를 사용을 하겠다. 자, 넣게 되면 인덱스 놈이 뭐를 할 거냐. 조건식이 뭐였습니까? 어떤 텍스트 중에서 텍스트가 현재 B5셀에 있는데 이 B5셀의 네 번째 글자 중에서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1이 나오는 거 확인이 되죠. 그럼 만약에 그 결과값이 1이라면 문제에 있는 것처럼 CU라고 쓰고 이때 함수 마법사에선 쌍따옴표 안 해도 함수 마법사 자동으로 쌍따옴표를 넣어주니까 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값은 25. 만약에 인덱스 넘에서 3이라는 결과값이 나온다면 7-11이라고 쓰고 인덱스 넘의 결과값이 4가 나온다면은 미니 스톱을 써라 라고 하고 확인을 해줘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여기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여기 왜 쌍따옴표가 안 들어갔죠? 아, 제가 클릭해서 지워서 그렇군요. 다시 지금 여기 나와야 될 값이 안 나왔길래 제가 수식을 직접 클릭을 해 봤더니 GS25가 지금 쌍따옴표가 풀어져서 지금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정을 하고 다시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직접 수식 입력줄을 이용해서 입력하시는 방법 둘 중에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추즈 함수와 위크데이 함수까지 하게 되면 기본적인 함수는 다 끝나게 됩니다. 2014년도의 경우에는 인덱스 매치 함수가 시험에 출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설명은 이번 해에는 하지 않도록 하고요. 대신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계속 함수별로 풀이를 해 나갈 겁니다. 그 기출 문제에 관련된 부분은 유튜브에서만은 보실 수가 없을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구글 플러스라는 채널의 커뮤니티 이구아나의 IT 강의실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 기출 ITQ 엑셀 함수라는 부분에다가 이 채널의 멤버한테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